여러분의 사연을 들어주는 여자 사연요 김사연이에요. 자, 오늘 사연은요,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가족들한테 막 화도 많이 내시고 그리고 심한 말로 막 폭력을 행하신 아버지. 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이 아버지 용서가 안 돼요. 라고 사연을 보내준 한 자매의 상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물론 이 사연은 이 자매의 허락하에 제가 방송으로 이렇게 내보냅니다. 이 아버지는 사실 좀 직업적으로도 좀 편한 직업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일하시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와 또 잘 어울리는 환경 가운데 사랑받지 못하고 또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자기를 좀 무시한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너무 힘들 때 그 화를 가족들한테 막 쏟아내신 그런 성향이셨어요. 근데 사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막 말을 막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마음이 상한 그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는 사실 언어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. 이런 폭력은요, 우리의 정서에 이제 학대로 좀 이렇게 남거든요. 그래서 이 자매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엄마와 그리고 동생을 심하게 괴롭히고 또 때리기도 하고 또 말을 막 했던 그런 아버지를 이렇게 어릴 때는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한테 저항도 못하고 이제 살아오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제 모든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관계도 어렵고 남자도 어렵고. 그래서 저와 함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자매한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첫 번째 먼저는 아무리 부모님이긴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어떤 폭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그 현장에서 나를 보호하는 게 제 우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. 만약에 내가 같은 공간 안에서 부모님이 계속해서 심하게 나를 이렇게 폭력을 행한다든가 학대를 하는 그런 현장이라면 여러분이 좀 집을 나오셔도 괜찮습니다. 공간적인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. 이 자매도 한때는 좀 부모님과 거리를 두고 살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거리적으로는 떠날 수 없어서 저는 어떤 제안을 했냐면 심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럴 것 같은 상황에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는 거죠. 그런 상황을 좀 피할 필요가 있어요. 부모님이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을 막 우리한테 해대도요. 여러분 그것이 내 정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여러분 그 현장을 좀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. 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. 내 배우자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막 말한다거나 아니면 막 화를 낸다거나 할 때 여러분 그때 그 현장을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. 타임아웃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. 그 현장에서 고스란히 그 사람의 그런 안 좋은 정서에 또 그런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요. 그래서 첫 번째로 내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는 환경에 여러분을 좀 두시기를 바라고요. 두 번째로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이 사실 상처를 받았잖아요.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학대거든요. 이런 나 자신에 대해서 내 감정을 좀 돌봐줘야 돼요. 케어해줘야 돼요. 아버지가 그렇게 나한테 심한 말을 할 때 나 너무 힘들었어.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위협할 때 나 너무 무서웠어. 아버지가 그렇게 폭력을 가족들한테 행하는 걸 봤을 때 나 너무 두려웠어. 라고 여러분이 그 당시에 느꼈던 그런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 정서를 돌봐주셔야 됩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내가 그 상황에 느꼈던 감정을 내가 돌봐주고 나를 케어할 때 사실 상대에게 그 감정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먼저는 그 상황에 내 감정이 어땠는지 여러분이 그 감정을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. 나 이럴 때 너무 무서웠어. 너무 두려웠어. 너무 불안했어. 라고 여러분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. 이것이 정서 케어가 될 수 있습니다. 혹시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은요. 제가 또 제안하는 건 그냥 감정 일지라 그래서 그냥 노트에 한번 써보는 거예요. 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. 나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나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위협할 때 너무 죽을 만큼 무서웠어. 너무 두려웠어. 숨고 싶었어. 라고 그 감정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한번 글로 한번 남겨보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글을 내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. 그래, 내가 이때 너무 무서웠구나. 너무 두려웠구나. 너무 불안했구나.
이렇게 여러분 정서를 케어해 주는 것을 꼭 하셔야 되고요. 자, 세 번째로는요. 힘들지만 이제 우리 성인이잖아요. 부모님과 좀 직면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근데 이 직면에는 사실 상대가 잘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. 집안에서는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몰라요.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집안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동네에 좋은 카페나 좀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막 화를 내거나 막 그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좀 안전한 그런 장소로 가서 표현을 구체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. 그런데 그것이 부모님의 어떤 인격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듯한 그런 언어가 아니라 내 감정에 대해서 전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자매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가족들한테 막 화를 내시고 그리고 위협적인 말을 할 때 나 너무 무서웠어요. 나 너무 두려웠어요. 그리고 아버지가 전화로 나한테 언제 오냐? 빨리 오지 않고 뭐하냐? 막 이렇게 화내시면서 통화할 때 더 불안해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.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너무 놀라운 건요. 이렇게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자매와 아버지의 관계가 조금 호전이 되었어요.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못하냐면 사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감정을 수용받고 이해받는 그런 사실 환경에서 자랐으면 이게 굉장히 쉬워요. 엄마 나 이거 먹기 싫은데 엄마가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나 좀 기분이 안 좋아. 엄마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자꾸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면 나 너무 숨 막혀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부모님이 너 그렇구나, 너 힘들구나, 너 숨 막히는구나 라고 이렇게 수용을 해주면 내 감정을 이렇게 전달해도 괜찮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돼요.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 상황에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좀 수월합니다. 근데 어릴 때 이런 감정 수용도 안 돼 보고 또 이렇게 뭐 이해도 못 받았잖아요. 근데 성인이 돼서 그 이야기를 처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. 그래서 저랑 함께 연습했어요. 제 앞에서 함께 표현해본 연습을 하고 제가 문장도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.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이 자매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한테 말을 했고요. 관계가 조금씩 호전돼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. 이런 상황일 때 내 기분은 이래요. 내 필요는 이런 거예요.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막 위협적인 말을 하실 때 저 너무 두렵고 무섭고 불안해요. 아버지 제가 원하는 건 소리를 좀 낮춰주시고요. 그리고 그런 위협적인 단어 쓰지 마시고 저한테 딸로서 좀 더 친절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라고 말해보라는 거예요. 부모님도요 사실 이렇게 소통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. 잘 모르세요.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. 그러면 알아들으신다는 겁니다. 저도 40살이 되었을 때 하도 부모님이 좀 예전에 많이 싸우신 것을 제가 한 번도 표현을 안 하다가 40살 되었을 때 아버지한테 처음 얘기를 했어요. 아버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싸우실 때 저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웠어요. 그 아버지가 뭐라 하시면 뭐가 무섭냐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안 무서워요. 아이가 부모가 싸우는 걸 보는데 얼마나 무서워요.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냐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. 근데 너무 놀라운 게요. 그 한마디의 사과가 제 상처를 치유해 주더라고요. 그 뒤부터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이럴 때 제 감정은 이래요. 부모님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. 라고 제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과 소통이 좀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. 자, 이것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. 부부관계에서도 여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막 불친절하게 말하고 나한테 이렇게 화낼 때 나는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. 당신한테 좀 무시당하는 것 같아. 좀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.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좀 더 나한테 친절하게 말해주고 톤을 좀 작게 하고 톤을 좀 낮춰주는 거야. 그럼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.
라고 부부끼리도 이렇게 이야기해 보라는 겁니다. 자, 우리가요, 소통하는 데 있어서 화를 내는 것, 이것도 하나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사실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인을 좀 알아야 됩니다. 화를 낼 때 보통 우리가 좀 상처가 건드려졌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협이 될 때 우리가 좀 화가 납니다. 이 자매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왜 가족들한테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하셨냐면 어릴 때 자라시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무시를 많이 당하셨어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화가 나시는 거예요. 가족들이 자기를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뭔가 자기가 이렇게 밥도 차렸는데 뭐 그냥 퉁치면서 그냥 아무 뭐 고맙다는 일도 안 할 때 날 무시해? 그러니까 화를 내셨던 거예요. 자, 이런 상처가 건드려져서 화나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무시당할 때 아버지가 화를 내시는구나. 자,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요? 무시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보이면 되는 거예요. 뭐 인사를 하면은 무시받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사람한테 뭐 그냥 한마디 잘 주무셨어요? 오늘 별일 없으셨어요? 그냥 이 한마디가 제가 나를 무시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화가 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부부들끼리도 막 기다리다가 상대 배우자가 안 오잖아요.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다 나중에 화가 나요. 근데 사실 왜 화가 나냐면 걱정돼서 화가 나는 거예요. 무슨 일이 있어서 늦는 거 아닌가? 그 걱정이 불안으로 이제 커지니까 이제 막상 배우자가 딱 들어왔을 때 화를 내는 거죠. 왜 이렇게 늦었어? 근데 사실 이 화는 어떤 화예요? 당신이 늦어서 걱정했잖아. 불안했잖아.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.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다가 왜 이렇게 늦었어?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. 자,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나는 언제 화가 나는지, 어떤 상황에 화가 나는지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. 이런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,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,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뭔가 칭찬해주지 않을 때 난 이렇게 화가 나. 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거나 적어 보시고요. 또 나는 너무 불안할 때 뭐 이렇게 화가 나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언제 화가 많이 나냐면 좀 불안할 때 화가 나요. 그러니까 남편이 뭔가 길을 이렇게 안내해서 가는데 잘 못 찾을 것 같아. 그럼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왜 이렇게 헤매?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있고요. 그리고 남편이 좀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. 그러면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좀 이렇게 좌절되어서 또 이렇게 화가 나고. 그래서 화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그걸 한번 적어 보시고 그런 나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.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이런 상황에 화가 나지? 라고 상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이 자매는요. 아버지가 무시당한다라고 생각될 때 화를 내는구나. 그러면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는 듯한 행동으로 아버지한테 그냥 인사. 안녕히 주무셨어요. 다녀왔습니다. 아버지가 밥 차려줬을 때 아버지 차려서 감사해요. 라는 이런 말들로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게끔 이제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된 거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이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화가 점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소통해 보시고요. 화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리가요, 이렇게 관계에서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. 근데요, 소통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소통은 나와 내 자신이 소통해 보는 거예요. 나는 이럴 때 이런 기분이구나. 나의 필요는 뭐지? 라고 여러분 자신과 한번 이렇게 소통해 보시고요. 그리고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. 근데 제가 좀 제안하는 건 너무 어려운 사람과 소통을 잘하려고 하기보다 좀 더 쉽고 편안한 사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. 이 자매도 저와 연습을 했거든요.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구나라는 안정감을 갖다 보니까 직접 아버지와 소통할 때 좀 어려움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한테 나는 이런 사람일 때 이런 기분이 들고 나의 필요는 이런 거야 라고 한번 편안하게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좀 어려운 그런 상대와 이렇게 한번 또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사실 가장 가까운 게 가족인데요. 가족과의 소통이
가장 힘들어요. 가장 어려워요. 저도 그랬어요. 근데요, 우리가 연습하면 되더라고요. 우리가 완벽이 아니라요. 진전을 연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이렇게 소통해보는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상처가 있지만 이 상처는 사실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. 이 상처를 내가 직면하고 내가 표현해보고 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용기 내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때 상처가 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런 관계나 아니면 가족 아니면 부부관계에 너무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메일로 이 사연이요 김세연한테 보내주세요. 제가 받은 메일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제가 정성껏 이렇게 상담을 해드립니다. 자, 오늘 상담의 사례를 허용해준 우리 자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요. 아버지와 관계가 호전되었다는 기쁜 소식 들으니까 저도 굉장히 기뻐요. 자, 가족 관계에서 내가 너무 힘들고 때로는 좀 보호가 필요하다 싶은 상황에서는 여러분을 좀 보호하시고요. 경계선을 치시고요. 여러분의 정서를 좀 케어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기회가 되었을 때 잘 소통해보는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이 건강하게 가족과의 관계에서 소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연이요 김사연이 응원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.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시고요. 그런 당신이 좋다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의 결혼과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날까지 사연이요 김세연이 함께 할게요.